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봄 타고 온 실적 장세 4월 날 웃게 할 종목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내일이면 2분기 시작인 4월 초입니다. 과연 증권회사에서는 4월 달을 코스피 밴드를 어떻게 보는가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연초에는 2,900선에서 움직이던 코스피가 이번 달 2,7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국내 증시를 덮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4월의 코스피 밴드와 유망 업종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증권사가 제시한 4월 코스피 밴드부터 보시죠. 4개 증권사의 예상치인데요. 첫 번째로 교보증권은 코스피 하방을 2,600포인트, 상방을 2,800포인트 선으로 제시했습니다. 4개의 예상치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교보증권은 한국 증시는 모멘텀 둔화를 선제적으로 반영시켜 왔다면서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될 경우 적정 가치 수준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예상치도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4월 코스피 밴드를 2,60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4월 코스피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지수 하방이 다소 막힐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추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예상치입니다. 가장 높은 상방선을 제시한 건데요. 2,640포인트 선에서 2,880포인트 선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는 1분기 조정을 겪으면서 악재를 상당 부분 소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 요인이 나오더라도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의 예상치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방을 2,650포인트, 상방을 2,850포인트로 제시했는데요. 이후 5월의 상방선은 2,900포인트, 6월은 2,95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는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제시한 4월의 유망업종 같이 보시죠. 삼성증권은 4월 유망업종으로 모빌리티와 리오프닝, 낙폭 과대주를 제시했습니다. 대형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향후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미국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전기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오프닝주는 새로운 방역 정책의 수혜를 볼 것이며 낙폭 과대주는 현재 가격 매력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유망업종으로 정책 수혜업종인 플랫폼과 건설,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주를 제시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유행의 정점을 통과하면서 운송과 호텔, 레저 엔터 등 리오프닝 테마가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신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플랫폼과 건설주에도 주목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2분기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NH투자증권은 4월의 관심 업종으로 음식료와 의류, 유통과 2차 전지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와 엔데믹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음식료 업종에 주목했습니다. 1분기 음식료 기업의 실적이 우려 대비 견조할 것이라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밝혔는데요. 가격 인상과 견조한 수요를 통해서 이익 증가가 전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코스피 밴드와 유망 종목 알아봤습니다. 최영동 교수님, 이 앞서 이담규 캐스터 브리핑을 보면은 네. 증권사들이 코스피 4월 하방보다는 상방을 조금 열어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쟁 리스크나 여러 불확실성들 대부분 선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증권사의 그 밴드가 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평균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하방으로 마이너스 5%, 상방으로는 플러스 5%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방으로 좀 놓고 보고 있는 지수대가 지금 보시게 되면 2,850에서 2,880 정도인데 이거를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딱 20주 전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도 12월 달,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1선에 대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네.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하락수 자체는 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가장 핫하게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장단기, 네. 금리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채 2년물 금리 자체가 2.3 그리고 3년물이 2.4입니다.
네. 그리고 10년과 3년물을 보시게 되면 2.3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상당히 좀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5월달에 있을 FOMC를 통해 가지고 상반기에 약간은 좀 급진적인 금리 인상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간적으로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 자체가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변동 요인으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가서도 이 금리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급진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가서는 점진적인 금리 상승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통화 정책에 따른 변동 요인들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전쟁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전쟁 리스크 부분들은 일단은 오늘 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통과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일시적인 뭔가 그러니까 원초적인 리스크 자체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사실 올라가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은 전쟁 리스크보다는 통화, 시스템 리스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1977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치하가 역전됐던 시기 자체가 6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계속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700대 딱 못 박듯이 박혀 있고요. 이 이유를 보니까 삼성전자, 뭐 7만 전자라고도 하죠. 삼성전자의 움직임 가장 큰 영향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4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자, 지금 뭐 육부전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요. 7만 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네이밍이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아마 실적들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더 많이 저보다 보셨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 그렇게 크게 안 움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대표성이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들, 그리고 1분기에 악재로 반영이 됐었던 반도체 시장에 대한 공급망 부분들도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됐었으면은 이 주가가 또 이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네. 요번에 발표한 신작에 대한 뭔가 이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그렇죠.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과거로 지금 넘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격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2분기 디램 가격이라든 랜드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은 일단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7만 원대는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전제를 깔았던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곧 시장이고 시장이 꼭 삼성전자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외국인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돼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렇죠. 뭐 보험사도 그렇고 계속 이 삼성전자 담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상향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는 가격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뭐 철저한 실적 중심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4월에 차별화 장세 펼쳐진다면은 좀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좀 실적 이거 좀 불안해요, 사실은. 1분기 실적을 지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익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낙폭이 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2주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다고 되면 실적 발표하게 되면 사실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만약에 내가 투자를 뭐 약간은 좀 긴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 실적이 아예 바닥인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업종들을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나 트레이딩 쪽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 3가지 업종을 우리가 선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네. 번째로는 금융업종. 뭐 금융이라든지 보험, 아까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순번을 바꿔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은행업종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예. 하게 되면 이번 오늘 같은 주도 경우는 보험이죠. 보험업종이 네.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순번 매매를 좀 하시게 되면 상당히 예. 좀 재밌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이 뭐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뭐 감익 부분들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만 모멘텀들만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속도 자체는 리오프닝 쪽에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실적이 바닥을 만들어준다 또는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리오프닝을 좀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쟁 리스크가 좀 끝난다라고 해서 뭐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뭐 에너지 시장에 대한 안정화는 찾긴 찾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서방 국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러한 이제 관계 자체가 불안정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기들만의 이 약점들을 지금 찾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탈러시아를 통한 에너지원 이런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고가를 좀 찍었다가 눌리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영동 교수님이 리오프닝을 강조하신 걸 보니까 어쩌면 그들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230 종목 캐치 과연 어떤 종목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 보시죠. 네. 역시 CJ CGV군요. 네, 한번 뒤따라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제가 한 25,000원대에서부터 예. 좀 관심을 네. 좀 가지십시오라고 그러셨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뭐 물론 이 CJ CGV가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네, 많이 아니죠. 네, 뭐 영화를 좀 계속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 폭도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은 정말 묵묵히 자기 갈 길을 좀 가고 있는 굉장히 것 같아요.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뭐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행업계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지원책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이 신정부가 딱 들어서게 되면 뭐 여행업종도 그렇고 항공업종도 그렇고 이렇게 뭐 공연 문화 쪽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라고 보시면 네.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CGV는 뭐 모객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거는 약간은 좀 캐주얼하게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영화 보실 때 팝콘 드셔야죠. 그렇죠. 네, 영화의 재미가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중에 한 20-30은 팝콘이 차지하고 그렇죠. 있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음식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뭐 제한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도 그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CJ, CGV,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